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면 보이는 그 든든한 숫자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그 숫자 뒤에 연료위 대여섯 개는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수십억 자산가가 된 거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나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편의점에 우유 한 팩을 사러 갔더니 점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우유 한 팩에 10억 원입니다. 그나마도 방금 20억으로 올랐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스탈링을 하듯 싸대기 갈길 정도의 미친 소리냐고요? 이건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실제로 겪고 있는 잔혹한 현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자뷰 경제노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 수많은 거품의 역사와 영끌의 비극을 다루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말이 있죠. 남들이 광기에 빠져 빚잔치를 벌일 때 당신은 현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실탄을 모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 실탄 자체가 불량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화폐라는 종이 조각이 국가라는 시스템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화장실 휴지보다 못한 쓰레기가 된다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성실하게 아끼고 저축한 대가가 완전한 파산이라니,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돈다발을 블록 쌓기 장난감으로 쓰고 땔감이 아까워 돈을 아궁이에 쳐넣어 불을 피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짐바브웨에서는 계란 한 판을 사기 위해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먼 나라,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2025년 현재 전 세계를 덮친 역대급 유동성의 파티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내 예금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이 불길한 의문은 이제 막연한 공포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도도하게 흐르던 한강물이 갑자기 끌어 넘쳐온 도시를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공포,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처절한 데자뷰들을 통해 화폐라는 이름의 신기루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방패는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조만간 당신의 지갑에도 닥칠지 모르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잔혹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숫자가 순식간에 0으로 수렴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경제적 괴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복사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승장에서 자산 가치가 오를 때 우리는 환희에 차서 이 말을 내뱉곤 하죠.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도에서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숫자들을 비웃으며 인쇄기를 미친 듯이 돌려 우리 지갑 속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지워버리는 과정이니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저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던진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탄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건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데자뷰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할 주인공은 바로 100년 전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당시 독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스탈링을 하듯 싸대기 갈길 정도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게 승전국들이 요구한 배상금은 당시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봉 3천만 원 받는 직장인에게 수천억 원의 빚을 갚으라고 한 셈이죠. 여기서 독일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쉽고도 파멸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1923년 베를린의 아침 풍경입니다. 당신이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합니다. 가격표에는 5천 마르크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커피가 식기도 전에 점원이 다가와 메뉴판의 가격을 1만 마르크로 고쳤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며 항의하자 점원은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손님, 지금 밖에서는 돈값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 마시면 2만 마르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요? 당시 독일에서는 점심시간에 받은 월급이 저녁이 되면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아내들은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자마자 시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먼저 줄을 서야 빵 한 덩이라도 더 살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은 돈다발을 블록 쌓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벽지가 귀해서 돈을 벽에 바르는 게 더 저렴했고,
추운 겨울엔 땔감을 사는 것보다 돈 뭉치를 아궁이에 집어넣어 불을 피우는 게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했고, 심지어 그 수레를 잠시 세워두면 도둑이 돈은 길바닥에 버리고 수레만 훔쳐갔다는 웃지 못할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화폐라는 이름의 종이가 그 본연의 가치를 잃고 그저 불쏘시개나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빚을 낸 사람들이었죠. 수십억 마르크를 빌려 공장을 사고 땅을 샀던 기업가들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껌값도 안 되는 돈으로 빚을 전부 청산해버렸습니다. 반면 평생을 성실하게 아끼고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했던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성실한 예금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도박꾼 같은 채무자들에게 나눠준 꼴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 가장 잔인하게 실현된 순간이죠. 이 시기 독일인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0제로 스트로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숫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료를 무한정 그려넣는 강박 증세였죠. 계산기에도 다 담기지 않는 그 무의미한 숫자들의 향연 속에서 사람들은 국가와 화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틈을 타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인류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였습니다. 경제적 파멸이 정치적 괴물을 낳은 겁니다. 이제 다시 2025년 현재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에이, 설마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지갑 속의 돈이 불쏘시개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국가 부채의 해결 방식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이후 쏟아낸 천문학적인 유동성,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유발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요. 서울로 치면 도도하게 흐르던 한강물이 갑자기 끌어 넘쳐온 도시를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공포. 우리가 믿고 있는 예금과 현금이 사실은 국가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언제든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칩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전 독일인들도 자신들의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중에 집 사야지, 나중에 아이들 대학 보내야지라며 숫자를 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배신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폐 시스템의 붕괴는 오직 과거의 유물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비극은 더 정교하고 더 치명적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미묘한 화폐 가치의 하락은 과연 안전한 수준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화폐라는 이름의 신기루가 거치고 드러나는 잔혹한 생존의 법칙, 그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의 비극이 100년 전의 낡은 필름 속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이제 시계를 조금 더 우리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신음할 때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처참한 숫자 놀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796억 %였습니다. 7%, 6억%라니 감이 오시나요? 매일 물가가 2배씩 오르는 겁니다. 아침에 1달러였던 빵이 저녁엔 2달러, 다음날 아침엔 4달러가 되는 시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당시 짐바브웨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돈이 부족하다며 0을 계속 붙여서 신권을 찍어낸 겁니다. 결국 1000억 달러권,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100조 달러 지폐가 탄생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지갑에 100조 원짜리 수표가 가득 들어 있는데 정작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고작 버스표 한 장이나 계란 세 알뿐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들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줍는 수고보다 그 종이의 가치가 더 낮았으니까요. 화폐라는 이름의 사회적 약속이 완전히 배신당하고 국가라는 시스템이 국민을 향해 스탈링을 하듯 싸대기를 갈긴 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데자뷰가 반복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복지국가의 모델로 칭송받던 나라가 육아 폭락과 정책 실패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마트 선반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그저 시장 바구니를 대신하는 종이 공예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지폐를 접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어 파는 게 그 지폐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는 기괴한 세상이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리고 왜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은 항상 가장 먼저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원화나 달러 같은 종이 화폐는 결국 국가의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간신히 유지되는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인쇄기를 돌리는 순간 그 실은 끊어지고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제 2025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올해 구글 트렌드에서 민생 지원, 상생 페이백 같은 키워드가 압도적인 검색량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통장의 숫자는 늘어나도 내 실제 삶의 질은 점점 좁은 개천 수준으로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은밀하고도 확실한 세금이라고 말이죠. 정부가 직접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는 않지만 당신이 가진 돈의 구매력을 갉아먹음으로써 사실상 당신의 자산을 강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30대 직장인 여러분, 현금은 쓰레기니 무조건 자산을 사야 한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 무리한 영끌을 하셨나요? 아니면 언젠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테니 현금은 위험하다며 정체불명의 자산의 소중한 종잣돈을 쏟아부으셨나요? 여기서 데자뷰 경제노트가 드리는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진짜 승자는 아무 자산이나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실물 자산과 글로벌 신용을 가진 화폐를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바이마르 독일에서도 짐바브웨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자국의 종이 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금골디나 입지 좋은 부동산 혹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축 통화를 확보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모두가 내 예금이 쓰레기가 됐다며 울부짖을 때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폐허 속에 진주를 주었습니다. 남들이 광기에 휩싸여 빚잔치를 벌일 때 현금이라는 실탄을 모아야 한다는 말, 그 현금은 무분별하게 찍어낼 수 있는 종이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지닌 실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로 치면 도도하게 흐르던 한강물이 갑자기 끌어 넘쳐온 도시를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의 예금은, 당신의 저축은 이 파고를 견뎌낼 만큼 단단한 방패인가요? 아니면 물에 젖으면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설탕 성벽인가요? 2025년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화폐 가치의 균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체급을 바꾸고 생존의 근육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라장 같은 역사적 데자뷰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포착해야 할까요? 내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소름 돋는 징조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위기를 부의 도약대로 만든 상위 0.1%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이 지독한 역사의 데자뷰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거예요. 독일 바이마르의 땔감이 된 마르크화,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 이 비극적인 풍경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 앞마당에 들이닥칠 수 있는 쓰나미라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가장 냉혹하고도 확실한 생존 매뉴얼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숫자의 미신을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우리는 평생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자가 되는 길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도에서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입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있던 예금자가 아니라 그 현금을 받자마자 빵이나 우유 혹은 금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만약 모든 가치가 국가가 찍어내는 종이 화폐에만 묶여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국가라는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글로벌 실탄을 확보하세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결국 특정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현상입니다. 그때 그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돈은 불쏘시개일 뿐이지만 성벽 밖의 돈은 생명줄이 됩니다. 짐바브웨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최후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 통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붕어빵 한 개 가격으로 증발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달러 한 장은 누군가의 가족을 한 달간 먹여 살리는 기적을 부립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이 성벽 밖의 실탄으로 채워두셔야 합니다. 셋째,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세요.
금골든 인류 역사 5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국가가 망해도 화폐가 바뀌어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성이 있는 실물 자산을 주목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날뛰어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고 거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이나 필수 소비재를 생산하는 우량 기업의 주식은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품과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튤립 광풍처럼 실체 없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자산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대중이 이제 다 끝났다며 예금을 인출해 시장으로 기름통을 메고 뛰어들 때가 사실은 마지막 탈출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두가 돈을 더 찍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공짜 돈에 환호하며 화폐 가치 하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거대한 파국이 머지않았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길 정도의 혹독한 경제적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방패를 턱 끝까지 바짝 당겨야 합니다.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이지만 눈먼 자에게 호황은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숫자의 신기루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가치를 저장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기를 견뎌내고 폐허 속에서 진주를 줍는 승자들의 최종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읽어내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참상은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을 털어내기 위해 화폐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흔하게 발생했던 데자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통장의 숫자가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로 변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시스템이 설계된 시점부터 예견된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공포는 무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숫자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방패는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산은 늘어나는데 왜 삶은 팍팍해질까라는 그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 즉 보이지 않는 약탈에 있었습니다. 현재와 다가올 2026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묘한 경제적 징후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데자뷰 경제 노트는 앞으로도 안개 속에 가려진 자본주의의 민낯을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단단한 실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거대한 경제적 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본 게임은 시스템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다음 기회를 선점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생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자뷰 경제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